안녕하세요. 잠실 박미정 성장클리닉 의원 원장 박미정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동해서. 네. 원장님, 그럼 저쪽에 논문, 글 같은 거 많던데 저것도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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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 30여 년간 한 300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진료라는 것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장, 내분비, 사춘기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해외, 국내외 논문에 거의 이제 매년 1990년부터 해서 그 당시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학회 논문을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해마다 이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었고요. 사실 이 복도벽에는 다 이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이렇게 논문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년에 제가 이제 개원을 했었고요. 이제 3년이 됐는데 사실 개원 후에도 계속적인 논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장 클리닉 먼저 오면 물론 이제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키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키, 체중, 체질량 지수, 우리 아이의 키에 알맞는 또 체중이 어떤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신체 계측기가 있고요. 또 저기 보이는 하펜덴 스타디오미터라는 것은 지금 영국 이제 왕실산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귀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직수입된 신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아주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키를 잴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아침 키가 자기 키인데 오후 키보다는 한 1c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체중도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꾸준한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키를 계측을 하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체열을 하게 됩니다. 체열은 굉장히 이제 조그만데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그 정확도는 어느 여타 대학병원 못지않게 이 혈액 검사가 이제 정확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피 검사해서 다음 날이면 다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장이나 특히 사춘기 조숙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를 보고도 또 검사를 듣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결과가 이상이 나오면 어쨌건 제가 반드시 그 다음 날로 다 확인을 하고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하루만 지나도 결과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성선 자극 검사라고 하는 그런 정밀 검사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쪽에 보면 되게 언론 같은 게 언론 기사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 30여 년 꾸준히 이제 성장 클리닉, 성장에 대한 이 한 길만을 걸어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나 진료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무슨 이제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파일북으로 언론 출연한 것만도 거의 뭐 여러 건에 해당하는데 일부만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아까 이력 말씀을 주셔서 한번 이력. 네, 네, 저는 연세의대 졸업하고 여기서 꾸준히 석사, 박사 받았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소아내분비학 전임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연수를 다녀왔고, 네, 꾸준히 논문과
또 바른 성장을 위해서 언론 출연을 하면서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또 보실까요? 네.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성장에 대해서 궁금증은 많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드리고자 제가 오래전에 노력만큼 크는 키라는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 일부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했는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 글을 보고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또 이제 키성장 솔루션이라는 이 책도 이제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2022년에는 우리 아이 성장 백과라고 해서 부모님들께서 성장에 대해서 정말 가장 궁금한 100가지를 알기 쉽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해서 책을 저술했고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원 후에는 이제 블로그로 또 직접 모든 이제 뭐 하나하나 타이프를 쳐가면서 이제 블로그도 좀 쓰고 있었고요. 요즘에는 조금 너무 바빠서 조금 뜸합니다만. 그리고 이거는 제 이제 어떤 신조라고 할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 의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심장을 주시고 내 귀가 그들을 경청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손이 따뜻하고도 기술이 있는 손으로 해주시고 나의 입술도 많이 이제 동정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나의 심장, 나의 강함과 나의 실력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진료는 10시에서 6시이지만 제가 2시간 전에 출근 또 끝나면 2~3시간까지 마저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장 클리닉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너무너무 큰 병원, 뭐 너무 대단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그 뼈 사진을 찍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사춘기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할 때 부모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3개월 전에 괜찮았지만 3개월, 6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치료 도중에도 언제든지 이제 전화 오면 전화 상담을 해드리면서 환자와 이제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쪽에 또 약간 많은 상패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거 이것도 너무 한번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네, 상패들과 네, 여러 가지 많은 상패가 있는데 공간상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네, 몇 가지만 넣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시절부터도 가장 모범적인 전공이다라고 해서 표창배도 받았고 뭐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이나 여러 가지 상패를 받았는데 이제 일부만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은 네. 귀여운 인형들이 네네. 제가 좀 마음이 소녀스러워서 인형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또 책을 읽을 애들은 뭐 한글책 혹은 영어책 읽을 수 있는 애들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인형으로 약간의 아이들의 이제 마음에 이제 위안을 얻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인형들도 때로는 아파서 다쳐서 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잘 진료를 받게 되면 아주 귀엽고 예쁘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테디베어 인형들이 있고요. 또 이제 키가 작은 상황에서도 의사 선생님의 잘 진료를 받게 되면 따뜻한 진료 속에 그리고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푹 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엑스레이실입니다.
성장 예측 키를 최종 키를 예측한다거나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뼈 나이, 골 연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손이 약간은 더 발달할 수가 있어서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쪽 손을 사진을 찍게 되고요. 또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손잡이일 때는 또 양쪽, 오른쪽이나 양쪽을 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의 성장판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고 혹은 무릎의 성장판, 골반의 성장판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 측만이나 그런 척추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거의 1분 내로 이제 진료실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진이 넘어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딱 보이는군요. 네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찍은 사진에서 성장판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 이런 선들을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성장판이 이 나이에는 지금 자기 나이가 8년 6개월이고 지금 성장판은 물론 아주 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8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이 뼈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는 뼈 나이로 봐서는 거의 한 10살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키가 크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 10살 정도에 해당하는 키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표준 키로 성장할 확률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 나이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AI가 이 뼈도 판독을 하지만 제가 반드시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이 손목뼈에 대한 발달 상황을 봐서 이 정도면 뼈 나이가 얼마이다를 같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키는 100명 중에 70번대, 현재의 체중은 100명 중에 36번으로 체중을 더 늘려야 되긴 하는데 그냥 이 뼈 나이로 자기 나이로만 보면 이 평균선보다 더 크지만 지금 10살의 뼈 나이로 보면 이 평균선보다 많이 아래이기 때문에 평균 키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 키,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키 160, 161을 바라보지만 지금 10살의 뼈라면 위치가 여기에 이 아이가 와 있다면 이 속도로만 가서는 160이 조금 안 될 수가 있다. 원래 부모님의 키로만 보면 165도 되어야 되지만 현재의 상황대로 그대로 가서는 159 정도에서 조금 걸지 줄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뼈 나이 판독이에요. 아무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도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충분히 열려 있다면 지금 자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잘 크는 것 같지만 뼈 나이도 많이 빠르고 반드시 사춘기 단계를 진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꽤 많이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 뼈 나이도 빠르다면 친구들보다 성장이 조금 빨리 끝날 수가 있다.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조숙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행해 주도했던 우리나라 성조숙증의 빈도와 추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중요도가 컸고 미국의 내분비학 교과서에 저희 연구 논문이 실렸을 정도로 지금 중요한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단순히 관심도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춘기가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추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뼈사진과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피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 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뼈사진, 성장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저희 이제 저 옆에 초음파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한 후에 모든 아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생리를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피검사를 하기 전에 바로 피검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초음파를 해서 이 자궁의 크기와 모양, 이 상황들이 정말 초병을 할 수 있는 자궁벽이나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일시적인 요인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난소에 난포가 있는 상황인지 어떤 것인지 혹은 이제 유방 초음파는 모든 아이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 체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유방의 유선의 발달은 목물은 발견을 하지 못했지만 뼈나이도 굉장히 앞서가 있고 다른 상황이 사춘기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아이가 피검사는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먼저 초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이제 저희 진료를 하고 바로 이제 의심이 되면은 바로 초음파를 이제 시행을 여기 와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초음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는 그냥 살이니까 체지방이니까 안심을 해도 된다. 혹은 뭐 조금 이제 빨리 피검사를 하자. 혹은 성선 자극 검사라고 하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모든 진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저 네. 뒤에 되게 많은 파일들이 보이는데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이제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의 1990년대부터 해서 수많은 이제 거의 90년부터 해서 신문 한국일보를 포함해서 코리아 타임즈 무슨 많은 신문들 잡지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거의 이게 모두 한 30여 년간의 제 업적의 결과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계속 학회에 강연한 거, 이제 언론 발표, 칼럼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업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귀여운 그림도 눈에 네. 띄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2002년에 저희 이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셨던 지인께서 직접 이것을 키를 재는 토끼 그리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서 제가 간직하고 있고요. 초음파도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토끼 안고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초음파도 여기 사진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전송이 되면 네. 여기 부모님 앉아 계시고 바로 이제 바로 모든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 이제 조금 진료의 결과를 보고 나서 성장 주사 이런 진료가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옆에 또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네. 그럼 뭔가요, 저거? 네, 그것이 이제 염주알처럼 되어 있긴 하고요. 사춘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자아이들은 가슴의 발달 상태로 진료를 하기가 쉬운데요. 남자아이들은 사실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부모님께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아는 어릴 때는 거의 1cc, 2cc다가 사춘기가 시작하면서부터 고안의 부피가 4cc 정도, 길이로 봐서는 한 2.5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춘기 시작의 기준이 남자는 고안이 4cc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초기 단계가 있고 이때부터 해서 성장이 조금 그 전에 안 자라는 애들도 조금씩은 잘 자라게 되고요. 사춘기 초기 단계, 사춘기 중기 단계 그래서 거의 고안의 크기가 15cc, 12에서 15cc 정도가 되면 그때야 이제 거의 변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변성기가 와야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아닌가 하고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변성기는 이미 사춘기 좀 중반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성인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아이들도 여자아이는 반드시 여선생, 남자아이는 반드시 남자 선생을 찾아야 되는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따뜻하게 소통하고 다독 끓여준다면 여선생님도 남자아이를
정확히 진찰을 위해서는 이런 진찰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여자아이라도 또 남자 선생님 진료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이것이 한 6개월마다 또 어떤 속도로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진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뼈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곡선의 추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서는 키 체중을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갖고 오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진찰을 정확하게 어떤 병, 어떤 성장 클리닉에서 내가 AI로 정확하게 뼈 사진 보고 이 최종 키가 얼마다, 최종 키가 얼마를 예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사춘기의 단계와 반드시 같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료를 보셨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아주 많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이게 1990년에 1990년 벌써 몇 년이 됐죠? 35년이 넘었네요. 그때 한국일보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소련에서 이제 제가 세브란스 근무할 때 찾아주었던 이제 소련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환자 거의 2, 3주를 계속 집에도 가지 않고 아이를 이제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소 이제 수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크게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찾아오는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정말 신념과 제 신념, 실력과 신뢰로서 환자들을 이제 진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너무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서 옛날 이런 사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곳은 96년 2월이네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소아내분비를 전공하고 임상 강사를 끝내고 95년에 상계백병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장 클리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질병이면 질병 아니면 아니다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 강좌를 열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상계미도파 병원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이제 이때 그 다음 달에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3월달 만삭에 몸에 이제 강연을 했어요. 강연회를 했는데 그때 한 200석이었는데 한 300명 정도가 와서 너무너무 이제 성황리에 부모님들께서 궁금증을 물어보시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좋은 의학 유튜브도 많고 한데 그 당시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장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제 갈망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 후로는 거의 해마다 이제 건강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진 고 이제 개발되어서 현재의 성장 호르몬 제품이 많이 사용된 것은 1985년이었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이 1990년 조금 이전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아니지만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해서 키가 많은 작은 아이들에서 아주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성장에 효과가 있다, 성장 호르몬 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도해 하셨던 분이 스탠포드 대학의 그 레이 힌츠 박사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선구자적인 분이시고요. 이제 이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으로 연수를 가서 이제 많은 원인 모르는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이제 이것을 밝히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계속 좀 연수했었던 시절이고요. 그 후에 다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 하버드 대학 그 소아병원입니다. 정말 한 환자를 위해서 이 교수님과 거의 1시간, 2시간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정말 그 학문열이 불탔어요. 주위에서.
제가 개원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이 왜 개원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장 클리닉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교수님, 혹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영국에서 세베지 이제 박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성장 클리닉의 1인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항상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정통으로 이쪽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 진료를 30여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연구는 할 수 있고,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이제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해서 개원을 해서 아주 마음이 급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다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아주 급한 정말 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에 바로 제가 그 교수님께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서 조금 빨리 봐달라 이렇게 회송하는 그런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용히 이제 많은 이제 설명과 상담을 해드리려고 개원은 했고, 근데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주셔서 하루에도 거의 뭐 80분에서 12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고, 정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만큼 많은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고도 있어서 좀 이제 죄송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질문 중에 네. 좀 언제 이런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게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언제든지 너무 작다, 막 얼굴 하나 이상이 작다, 또래 평균 키보다 10cm, 20cm가 작다면 언제라도 한번 방문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요즘에는 백분위수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국 소아 발육치라고 해보면 키의 백분위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들 1번에서 100명까지 줄 세웠을 때 몇 번에 해당하는가, 거기서 1번, 2번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몇 살이라도 병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일찍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한 번쯤은 성장 호르몬 자극검사나 이런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100명 중에서 뭐 10번이다, 20번이다, 30번이다 이런 정도 평균 이하이긴 한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된다, 온 가족이 다 작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전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한번 이제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전이 70%, 80% 정도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작다면 기다려봐도 작을 확률은 있지만,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을 스트레스 주면서 다른 기본적인 생활 습관, 먹는 것도 운동도 수면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성장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저는 돌려보내기도 해요. 더 기다려보자, 다른 노력을 더 해보자 라고 하지만, 어쨌건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고, 뼈 나이가 느리다면 6개월 정도는 좀 더 추이를 노력했더니 크는가? 노력해도 점점 백분위수가 더 줄어드는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춘기 조숙증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은 몽우리가 생기면 바로, 남자아이도 왠지 피지분비나 정수리 냄새가 난다면 한번 바로 와보면 어떨까 싶고요. 8세에서 9세 정도, 한 3학년 정도 내외에서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방금 네. 또 유전이 7, 80%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부모님이 작아도 유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어보시네요. 네. 그래서 잘 먹여야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 작으셔도 벌써 어릴 때, 근데 조금 이게 사실은 조금 타고나는 면은 있어서 유전 플러스 아이들의 그 식성과 또 성격이 이제 조금 어릴 때 많이 결정이 지어지긴 하는데, 부모님이 작아도 굉장히 잘 먹고 성격도 느긋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잘 먹고 평균보다도 클 수가 있는데, 부모님도 작으신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뭐 들어가서 혹은 지켜봐서 한 10살 정도까지도 평균보다 많이 작다면 사춘기 때 물론 제2의 급성장기가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 클 확률은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다 크셔도 아이가 뼈 나이가 많이 빠르고 사춘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면 최종키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초등학교 이후에는 한 번쯤은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호르몬 치료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네네. 근데 성장 호르몬에 대한 좀 사람들의 생각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좀 오실 때 좀 많이 가지시는 오해라든지 좀 잘못된 마음가짐 같은 거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성장 클리닉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 클리닉이 의사가 하는 성장 클리닉이 있고 또 의사 아닌 분이 운동이나 뭐 체력이나 체질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한다, 자세를 교정한다 이렇게 하는 성장 클리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성장 클리닉은 이제 호르몬 쪽이 이제 성장 호르몬, 혹은 사춘기 호르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화 내분비학을 전문으로 한 성장 클리닉이 가장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장 호르몬이 정상보다 낮은 애들에서는 진단 받자마자부터 필수적으로 주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호르몬 결핍은 아니지만 특수한 질환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는 터너 증후군, 혹은 유전자 또 이상이 있는 누난 증후군, 프라드-윌리 증후군, 어떤 상황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몇 번에 걸친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무조건 키가 작다고 바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성장 호르몬이 매일 맞는 주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 바늘로 손주사라고 해서 뽑아서 하는 제품도 있고요. 혹은 이 펜 타입으로 해서 이것을 볼펜처럼 되어 있는 건데 딱 돌려서 주사를 맞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요. 또 혹은 이런 기계 타입으로 해서 바늘이 잘 보이지 않게 해서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용량을 정해서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 제품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는 물론 최근에 일주 제형도 있지만 매일 맞는 것이 좋은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가? 혈관 주사는 아니고요. 엉덩이가 되건 혹은 팔이 되건 허벅지가 되건 살이 있는 곳은 피하 주사로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파한다면 약간 그나마 이제 통증이 조금 적게 하는 통증을 이제 분산하게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어려운 거지 막상 해보면 한 5살 이상부터도 주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남용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하면 무조건 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보다 얼마나 키가 작은가, 지금 사춘기 단계 전인가, 얼마나 사춘기 단계가 남아있어서 키에 여력이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혹은 피검사를 한 번씩 하면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속에 부작용이 없는지, 또 성장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성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고, 종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다 오래 치료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키가 되겠다. 우리나라 남자애들이 그래도 평균 한 20대 170, 남자 174, 여자에서 161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의 이 정도 현재 그만둬도 종료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일찍이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좀 생각난 건데, 네. 되게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방법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환자로 상대한다는 게 좀 성인을 진료보는 것보다 많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장 클리닉을 선택을 할 것인가, 자기에게 맞는 이제 클리닉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병원인가 개인병원인가. 개인병원도 성장 호르몬 주사는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자주 다니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춘기
조숙증일 때는 매달 주사를, 지연 치료는 매달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정말 못 모르고 성장 클리닉에 끌려와서 막 집에서 엄마가 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너무 사실은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무서워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성장 주사라는 것은 어릴 때 하면 할수록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을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맞지만, 어릴 때는 아이의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후 정도에 많이 작다면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중에 네. 여기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하고 네. 보시면은 여기 담담님께서, 자제분께서 각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나이 때 조금 키가 왜소하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기 좋은 시기인지 이렇게 질문 그렇죠. 주셨는데, 네. 한번 조언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수면의 질이 안 좋고 부모님이 다 작으시고 하니까, 사실 현재 키가 많이 작다면 한 번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서, 그래도 뼈가 좀 여유 있게 자기 나이보다 느리다면 좀 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키가 너무 많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도 학교에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다면 검사 후에 필요하다며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치료를 시작했다고 반드시 뭐 몇 년을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시작을 해봤는데도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다면 조금 중단하고 6개월, 1년을 더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아이가 생각보다 또 잘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자듯이 또 주사 딱 맞고 자는 것도 아이들은 잘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막상 그렇게 안 크던 키가 정말 100분위 수가 확 증가하고, 아이들도 주위에서 점점 커지면 또 많이 자신감을 갖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진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현재 한 40여 년은 현재 제품이 많이 사용된 것이 1985년이었으니까 현재 이제 한 40여 년 됐죠. 현재까지는 초기에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거의 부작용은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적절한 용량을 준수해서 해야 되겠죠. 많은 용량을 하게 되면 키는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작용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용량으로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성장 클리닉 진료 거의 199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30년 넘게 했지만, 그 아이가 제게 진료를 30여 년 전에 받았던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왔던 경우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아이도 너무 작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아직은 걱정하지 마라, 더 키워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좀 따뜻하게 이제 진료를 해서 그런지 대학교 입학했다가 오는 아이도 첫 월급 받고 머플러 사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 이상을 커서 조기에 이제 치료를 종료하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과거 대학에 있을 때는 물론 제가 이제 굉장히 유수한 이제 해외, 미국 뭐 소아과 학회, 미국 내분비 학회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했어요. 저희 했던 연구에 대해서 거기서 이것은 조금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해서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개인 클리닉을 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뭐 3학년에 초경하고 와서 이제 그걸 잘 치료하고 키도 몇 년 후에 잘 크고 문제 없이 크는 아이, 이런 소소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진심도 느껴지고, 실제 환자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좀 가지셨던 아이들을 대하는 진료 철학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워낙 이제
공부하는 것이 대학생 때는 어렵고 막 싫었는데 그 이후에 전공이 하면서 제 적성에 너무 맞았고 그래서 또 배우는 것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을 진료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되게 주위에서 많이 학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개원은 했지만 저는 계속 배움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회도 많이 다니면서 신지식을 배워서 오진을 하지 않게 계속 이제 공부하는 배움 그리고 채움 부모의 그런 답답함을 채워주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과 그 궁금증을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는 그래서 배움과 채움과 키움의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선생님 혹시 그럼 소아과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가끔씩 감기 걸리고 아프면 주위에 갔던 소아과를 가보면서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5살, 7살 이럴 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좀 특이하죠? 선생님이 저는 5살, 5살, 7살 이럴 때부터 저는 꼭 소아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생각, 소아과에 대한 생각이 단 한 번도 바뀜없이 그냥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 갔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소아과학을 꼭 하겠다고 해서 소아과 진료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소아과 세브란스 소아과 선생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성장 클리닉에 대한 거의 최초의 이것을 이제 성장 쪽을 도입하고 연구하셨던 김덕희 은사님이 또 소아내분비학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소아과 리서치 들어가자마자부터 1년차 때부터 닥터 박은 이 분야를 해봐라 라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같은 길을 소아내분비학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거의 뭐 후회함 없이 다시 태어나도 소아내분비학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그 아이 5살, 6살 때 가지셨던 꿈을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 없이 가지셨다는 게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네. 단순하고 순수해서 네. 그냥 제 스타일이 아마 소아과가 천직이었던 것 왜 같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정말. 여기 보면 이제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네네. 네. 호두마님 질문. 좀 멀리서 비춰. 너무 얼굴이 부어갖고. 네. 저희 보시면 네. 호두맛님께서 좀 먹는 거 키 영향 클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좀 키와 관련된 영양소나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호두맛님께서 네. 먹는 거와 좀 키 성장 같은 거 연관성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네. 유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너무너무 더 키우는 건 없어서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많이 먹어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음식에 치중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특히 탄수화물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밥이나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단백질과 칼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성장이 잘 되려면 단백질하고 칼슘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체중당 1에서 잘 자라자면 체중당 1에서 1.5g, 한 40kg라면은 거의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되면 좋겠고 쉽게 생각하면 그 아이의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은 거의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보자면 그냥 계란도 하루에 한 개씩 먹고 두부나 콩도 너무 성조숙증 우려하지 말고 잘 먹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단백질을 거의 고기로만 섭취하는 것 같아서 단백질, 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고기가 물론 제일 좋긴 하나 기름기 없는 소고기 그리고 가끔씩은 돼지고기, 닭고기도 이제 골고루 다 각각의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철분이 좀 부족한 아이 같으면 소고기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순수하게 뭐 이렇게 뭐 리보플라빈, 뭐 비타민 B1, B2를 보강하자면 돼지고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먹이려면 이제 기름기 없는 고기를 조리해서 먹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또 칼슘이에요. 근데 우유가 나쁘다는 인식이 많아서 우유를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우유의 비린 냄새가 싫어서 안 먹게 되는데 성장기 애들은 어느 나이를 불구하고라도 하루에 한 600ml에서 한 800ml 정도의 칼슘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 칼슘을 무엇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칼슘제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 200cc 한 컵에 200ml 정도의 칼슘이 있기 때문에 우유 한두 잔, 그리고 우유가 조금 거북하다면 또 요즘에는 유당 분해한 우유도 있고 또 요거트 정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 한 장, 두 장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를 멸치 혹은 뭐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조금씩 먹여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칼슘 뭐 단일 우유가 아니라 우유에 우유를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저는 저희 애들에게 집에서 빙수 갈아서 많이 먹이거든요. 우유 빙수.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유 얼려서 우유 빙수 같은 거 혹은 그거 갈고 거기에 과일이나 이런 걸 좀 넣게 되면은 우유를 좀 그때는 잘 먹게 되는 것 같고 또 미숫가루도 조금은 넣고 과일도 조금씩 넣고 약간의 뭐 시리얼 같은 거 넣으면 우유 하나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다 이제 먹을 수가 있고 뭐 가장 아침에 손쉽게는 우유하고 바나나하고 갈면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고 우유나 딸기를 넣고 갈아도 당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애들이 이제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두 잔의 우유는 먹였으면 합니다. 근데 뭐 야채는 애들이 뭐 좋은데 버섯도 좋고 당근도 좋고 다 좋은데 야채 나물들은 너무 안 먹게 되니까 그러면 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수입 과일보다는 제철 우리나라 과일을 조금씩이라도 예쁘게 해서 간식을 조금씩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면 접시는 크고 이제 조금씩을 주잖아요. 플레이팅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먹이고 야채 너무 안 먹는 애들은 뭐 그래도 잡채도 그렇고 뭐 비빔밥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야채를 조금씩 먹일 수 있는 혹은 샌드위치 일반적인 단빵보다는 샌드위치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 식빵에다가 토스트 구워서 거기다가 뭐 그냥 집에 있는 토마토 한 짝, 뭐 그다음에 계란 하나, 치즈 한 장, 그다음에 양상추 하나 해서 소스 살짝 넣으면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어머님께서 계속 이제 연구해서 아이들이 뭐가 좋은지를 조금 같이 연구해서 먹인다면 영양 중요하고 특히 주말에 주말 식사 아이들이 평소에는 너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영양 관리를 주중에 못 먹었던 것들을 더 관리해서 먹였으면 하고요. 또 자기 전 간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원 갔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아이들이 막 급성장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전 1시간 뭐 전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라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안 먹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라면에 기름기 많은 물 좀 갈고 또 라면에 요즘에는 뭐 계란은 필수 아이와 레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란 하나는 넣고 치즈도 조금 넣으면 또 칼슘도 좀 섭취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뭐 순두부 같은 것도 순두부 라면도 있더라고. 조금씩 넣어서 연두부를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아주 단순한 스낵 과자 종류만 아니라면 젤리, 초콜릿, 스낵 과자 이런 거는 최대한 조심을 하되 뭐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조금만 변형해서 먹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이제 유전 말고도 클 수 있는 것에 영양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좀 수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는데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제 자기 전까지도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핸드폰을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크고자 한다면 현재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반만 줄여도
예, 자기 전에 1시간 할 것을 30분, 30분 할 것을 15분으로만 줄여도 아이가 더 클 수 있는 자고 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동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또 운동은 어떤 종류가 너무 대단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뛰는 운동 어떤 거든지 좋은데 저학년 때는 조금 운동에 친숙할 수 있게 아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도 좋을 것 같고 고학년이 되면은 뭐 길게 하지 않더라도 줄넘기 괜찮고 뭐든지 괜찮은 조깅도 괜찮으니까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연령이 되면은 너무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을 한번 다녀가면 그리고 의사가 이 한마디를 해주면 아이가 굉장히 180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성장 클리닉의 장점이 꼭 뭐 피검사를 한다, 치료를 한다기보다 아이의 생활 태도를 조금씩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그거 좀 이렇게 되게 저신장을 걱정하거나 성도수를 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한마디, 그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위로나 네.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가 너무 작아서 혹은 아이가 사춘기가 빨리 진행됐는데 그것을 놓치고 와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또 아이 있는 데서도 많이 당황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부모님께서 뭘 아주 잘못해서 이렇게 못 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조금 운명적인 것일 수는 있으나 너무 늦지만 성장판이 다 닫히는 뭐 중3, 고1 이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진단받고 노력을 하면은 더 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일찍이 한 번씩 체크해가면서 노력을 한다면 키가 한 번에 뭐 확 크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1cm씩만 더 노력을 해서 큰다면 한 3, 4년의 노력으로도 3, 4cm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아이의 멘탈도 중요하고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뭐 인터넷이나 상업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아이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현재 조금 키가 작아도 사춘기가 조금 빠르더라도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것을 계속 아이와 소통하면서 또 멘탈 관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같이 노력해 간다면 아이도 더 잘 클 수 있고 마음이 이제 밝고 건강한 아이로 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튜디오